Go or Sto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고 또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족보 종목 명과 또 다양한 시장 분석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바로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은요, 25년 증권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노하우와 경력을 통해 주식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그럼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사실 시장이 조금 타락을 잡으려는 분위기가 약간씩은 있었는데 갑자기 그 큰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긴 하지만은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라는 정국을 또 맞이해 봤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상황을 또 잘 분석해서 풀어 나간다면은 지금 현재의 시장이 너무 그렇게 암담하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시 격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시장을 멀리할 때 그 시장에서는 수익 기회가 발생한다는 그런 정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역발상적인 관점을 갖고 지금 시장을 대한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의 시점이 큰 수익의 기회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오늘 방송 50분 동안 함께하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금일 마감 시황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멈추고 11월 고용지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오늘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이어지고 또 수급 역시도 공백으로 오늘 연일 하락의 하락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는 1,400원
1,4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중 한때 2,400선이 오늘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필두로 기관의 매수세에 전거래일 대비 0.56% 떨어진 2,42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코스닥은 약 5년 만에 장중 최저치까지 내려가며 1.43% 하락한 661포인트로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보면요. 반도체 투톱은 오늘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0.74%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3% 넘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 GM의 공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2%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고려아연의 주가가 눈에 유독 띄었습니다. 장중 240만 원 터치 후에 이내 급락하며 9% 떨어진 180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닥 보면요. 코스닥은 오늘 마감 들어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바이오즐이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이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1.60%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리가켄바이오와 또 휴젤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나란히 상승불을 켜줬고요.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기관, 연기금을 좀 필두로 지수를 어느 정도 지켜내 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네. 증시는 사실 지금 전 세계 상승률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좋은 것은 아닌데, 달리 말하자면은요, 또 한편으로 달리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그리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은 우리 증시는 다른 어떤 세계 증시보다도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증시에서 전 세계적으로 꼴찌를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또 그렇게 막 매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까 선호도가 떨어져서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많이 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또 가상화폐 시장은 지금 완전 과열권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자금은 지금 미국이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상황을 보고 저평가된 주식이나 저평가된 시장을 찾는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역설적이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이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서서히 걸릴 것이고, 또 언제 그게 바닥이 치고 올라올 것인가, 이게 역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사실 이 계엄 정국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서서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었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증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아직도 한국 시장은 하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요, 증시는 바닥을 치기 마련이고 또 재차 상승세를 타기 마련이고, 지금의 이 시장의 분위기는 과거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2009년도 초에 전문가들마저도 우리 증시는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의 그때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도 더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증시는 옆으로 한 2,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가 대세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엄이라는 부분을 떼놓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는 충분히 바닥을 다져갈 만한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 상태에서 계엄이라는 정치적 이슈가 변수로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변수가 생겨가지고 한 번 더 출렁거리긴 하지만은 그것이 시장의 어떤 대세론적인 상황이나 변화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장은 지금의 가격대의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서 서서히 상승 전환을 좀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나 아니면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굉장히 투매를 하다시피 매도를 했어요. 사실 과거의 경험을 들추어 보더라도 하락장이 지속되고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저점 매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 계속 매도를 하는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그 하락이 계속 지속되거나 아니면은 하락이 너무 과도해졌을 때, 특히 이제 지속될 때가 많이 그런 현상이 나는데, 암담한 현상이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개인들이 불안을 못 이긴 나머지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투매 시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모두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개인 투자자는 매도 규모를 더 늘리는 식으로 대응을 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부터 서서히 바닥을 좀 잡아가면서 결국은 상승 전환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는 누구도 지금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잠시 출렁거림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회복세를 타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이 하락하는 시점을 저점 매수로,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쓸어 담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 나가면서 또 수익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국내 시장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현재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천천히 삼아보자라고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또 실시간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잘 세워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뽑아서 대응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증시 키워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중에 한 2가지만 뽑아서 우리 대표님께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장중 오늘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던 고려아연의 급등락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현대차를 제치고 오늘 시총 장중 5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90만 원 초반을 지켰던 주가가 짧은 시간 내에 오늘 22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종가는 그래도 9% 정도 조정을 받고 180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려아연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려아연의 키워드는 스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가 그 바닥권 50만 원대 초중반권에서 순간적이지만은 240만 원대까지 거의 4배 내지는 5배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소형 테마주 같으면은 이런 형태의 변화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종목은 시장을 대표하는 10조 원대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는 그런 대형주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일단은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물론 지금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특수한 상황, 즉 지분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상황이 겹쳐지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최근에 11월 말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상황을 봐도 거의 3배 이상, 3배 가까이, 2배는 충분히 넘었고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상황이 상당히 비슷해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형제 간의 지분 경쟁이 벌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몇 배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어떤 경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주가가 다시 하락세를 가서 원래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물론 지금 이 단기 급등 흐름을 잘 이용해서 단타성 대응을 해서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 말고
정상적인 투자를 했을 때의 지금 주가는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스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아이언의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보다도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뭐 정상적이진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이 회사가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현대차를 넘어설 만한 시가총액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존의 경영진들 말고 NBK 파트너스가 지분을 더 갖고 가서 결국은 경영권을 확보를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쪽은 투자회사고 투자회사 측에서는 사실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투자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경영을 해버릴 경우에 기술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량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려아연의 미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투자 회사에서 뭐 사실은 경영권을 위해서 뭐 매수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갖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몇 배나 오른 급등한 상태에서는 그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려아연의 앞으로의 향배에서의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막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단타 한번 해볼 수 있겠지라고 들어가시는 경우는 뭐 짧게 대응하시지만은 그 이외에 좀 중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굳이 이걸 살 이유도 없고 좀 부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의견을 스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급등락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과도한 상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서 구독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얼마 전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죠. 네, 정치 테마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면담 등 여러 이슈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관련주와 또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동신건설 24%나 급등을 했고요. 또 에이텍도 20%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치 테마주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일단 키워드는 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좀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테마는 아시다시피 기업의 미래나 어떤 실질적인 수익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단순히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 또 심지어는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과거에도 정치 테마주들이 오를 때도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작전 세력들이 개입해서 주가를 띄우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투기 심리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오르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군들을 정식적인 투자 종목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축으로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분명히 수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그러한 수익들이 소위 말하는 모래 위의 성 같은 수익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하나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변수 같은 거에 주가가 급등락을 굉장히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동신건설의 상황을 보면은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실 그것이 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판결이 났을 때 재판을 하고 판결이 났을 때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하한가를 찍었고 그 다음에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 정국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3번 치면서 완전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롤러코스터 수준 그리고 도박 수준의 주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대응을 잘했을 때 수익을 크게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또 반면에 주가가 특별한 어떤 이슈나 어떤 펀더멘탈 없이 단숨에 주가가 뭐 2배, 3배씩 올라버렸기 때문에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은 또 아픈 악재가 떴을 때는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많은 만큼 그만큼 위험도 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 고우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를 가지고 주가를 건드리면서 오르기가 쉬운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이슈고 이 정치 이슈는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변수가 굉장히 많고 재료가 생겨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익을 분명히 노려볼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펀더멘탈보다 많이 올라간 주식은 피하자. 즉 무리한 추격 매수는 단기간에 수익을 줄지언정 결국은 한번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서의 매수는 피하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치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업의 펀더멘탈은 좀 챙겨보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가는 형태의 매수는 절대로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따라갈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케이스가 많고 수익을 낼 것 같아도 오히려 따라갔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자리쯤에서 조정 타이밍에서 사놓고 재료가 터져주기를 좀 기다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기다릴 때는 가격이 원래 보통의 가격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내용이 괜찮고 그 다음에 또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선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우리가 흔히 노루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을 지키고 있다가 노루를 잡는 건데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타이밍을 가지면서 노루목 형식의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그러면은 정치주는 소위 말해서 좀 짭짤한 어떤 그런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현재 상승이 조금 현실적이진 않지만 저점 매수의 기회로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고라고 네.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좀 광종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정치 관련주는 워낙 종목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어떤 그 유력한 정치인 관련주는 전부 다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주가가 좀 많이 안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움직임이 나올 때 좀 강하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 기업 자체도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보는 게 화천기계라는 주식입니다. 이 화천기계는 사실 최근에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한번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몇 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크게 급등세를 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은요.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예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항상 2,000원에서 3,000원대 요 사이 정도에서 가격이 항상 바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크게 뛰어주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가격대 바닥권에서 사놓고 뭐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올까라고 좀 보니까 이 회사는요. 원래 기업 운영 자체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64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늘 이익잉여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1,000억이 넘어요. 뭐 1,070억이 됐다가 1,100억이 됐다가 또 1,060억이 됐다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긴 하는데 항상 1,0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항상 보면은 그 이익잉여금을 노리고 지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M&A를 노리는 세력들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력 정치인이죠. 조국 씨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종목인데 그런 어떤 내용이 뜰 때마다 한 번씩 툭툭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오를 때 추격 매수하면 손실 보겠지만은 사놓고 기다린다면은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런 식의 대응은 기다림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기업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 이런 걸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보다는 좀 단기적인 대응만 노리고 소량씩 그렇게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주식이 일신석재라는 주식입니다.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하고 관련이 있다기보다도 대북 정책하고 관련성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다 들어보면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세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 많이 올릅니다. 사실 오르기만 하면 제일 좋은데 내리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내릴 때 많이 내려주면은 안심하고 사가지고 한번 올 때 팍팍 올라주면은 짧게 단타 치고 빠지기가 좋거든요. 그 지금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우상향을 보이는데 연속으로 계속 올라버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릴 때 샀다가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다가 오를 때 팔고 이 대응을 하면은 상당히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잘 오르긴 하지만은 살려면 추격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가격이 부담스러운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내릴 때 사면 되니까 부담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요런 종목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계속 정치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노려볼 만하고 당분간은 정치적인 이슈나 뉴스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렸을 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고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 정치 테마주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광 종목은요, 두 가지나 주셨습니다. 화천기계와 일신석재 두 가지 주셨는데요. 저희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정확한 타점이 중요하겠죠. 여기 하단의 방에서 우리 대표님이 정확한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증시 키워드 고려아연의 급등락과 또 정치 테마주 총 두 가지 뽑아서 투자 전략과 광 종목까지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종목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더본코리아고요. 매수가는 4만
46,3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11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 손실이 나고 있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백종원 신규 상장주로 오늘 또 최저를 찍었네요. 전문가님, 네, 더본코리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주식 시장이 지금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상장 첫날은 주가가 강세를 보이다가 그 뒤에부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이거는 더본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규 상장들이 대부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와중에 매출이 좀 증가하거나 아니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좀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몇 가지만 유일하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더본코리아도 사실 그런 상황이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공모 단계에서 가격대를 좀 너무 뻥튀기를 시키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가 문제가 없어도 너무 시총을 높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상장되고 나면은 보호예수 물량 풀리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확인되고 추세가 전환되지 않으면 섣불리 예측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본코리아도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투자자를 괴롭히면서 계속 내려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상승이 좀 나오거나 반등을 좀 하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바닥을 좀 잡거나 추세가 전환되면은 그때 가서 줄이신 분량을 다시 재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월 6일 날 지금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도 나쁜 데다가 또 1개월 보호예수도 풀려요. 그 1개월 보호예수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이미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수량이고 1개월 동안 보호를 받다가 그게 이제 매도 규제가 해제되면서 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팔아버리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1개월, 3개월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락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당장은 급반전을 뭔가 기대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은 계속 침체를 보이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상승이 좀 강한 날 그리고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날 비중을 줄이셨다가 나중에 바닥이 잡히고 추세가 전환되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 줄인 거를 새로 매수하는 이런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본코리아 스톱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주가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비중 조금 정리해 주는 걸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휴림 로봇이고요. 매수가는 1,510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 종목 로봇 산업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장기 투자로 보유를 했는데 예상보다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 지금 로봇 관련주로 한 11월 28일 최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휴림 로봇은 사실 최근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분위기 좀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 휴림 로봇을 매수하신 가격대도 보니까 1,500원대이신 것 같은데 1,500원대 같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종목 자체가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원대나 3,000원대 같으면은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더해져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1,500원대 같으면은 이거는 매수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를 좀 타가고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계엄이라는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리면서 하락을 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시장 전국이 좀 안정되고 상황이 좀 안정된다면은
다시 재상승을 할 걸로 봅니다. 저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금리 인하 시기에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휴림 로봇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이제 상승을 할 때 그때 가서 뭐 1,75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신다든가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로봇 일단은 홀더라고 의견 주셨고요. AI 로봇 관련주도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으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 똑같이 문자 상담이 들어왔네요. 종목명은 메가 MD고요. 매수가는 2,160원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이 종목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보유를 계속 하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메가 MD 같은 경우도 참 장기간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시장 전체를 돌아봤을 때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메가 M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그 코로나 정부 시국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주가가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도 좀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면서부터 그 올랐던 주가들이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장기간 지금 2년, 3년씩 하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는 사실 예전에 원래 오르기 전 가격 거기까지 거의 다 내려와 버린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다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이익으로 돌아서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코로나 때의 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좀 탈피를 하고 현재로서는 다시 회복 단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안 오르고 있는데 무슨 회복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이슈가 생기면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굳이 막 매도를 억지로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승을 좀 기다리셨다가 그 상승 시에 뭔가 고민을 좀 해보신다든가 또 대응을 고민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가MD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고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볼게요. 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인벤티지 랩이고요. 매수가는 16,000원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의약 제조업체로 오늘 최저를 찍었습니다. 네,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000원이라고 하시면은 아주 고가에서 물리신 거는 아니고 현재로서는 뭐 가격 차이가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뭔가 이슈가 있다든지 상황이 좀 좋은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충분히 가줄 것 같고요. 그 뒤가 역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돌파를 좀 더 계속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연속 하락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좀 한번 이슈가 있으면 튀어오르기도 좀 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에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번 강하게 올라서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때 즉 요 부분을 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치면은 대략 한 18,0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가격을 좀 단숨에 넘어가야지만이 좀 흐름이 장기간으로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8월 달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을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확 빠져버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매물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주가에 저항을 자꾸 주는 요소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메가MD 같은 거는 워낙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하면은 조금씩 매물을 소화하면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저항 라인이 두텁게 위쪽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승 자체가 좀 힘이 없다 아니면 이슈가 뭐 그냥 단발성이다 이러면은 그 저항을 받고 더 오르지 못하고 다시 밀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18,000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17,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못 넘어간다. 이러면은 이게 저항을 좀 많이 받는구나.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고 현재로서는 매수가 정도는 뭐 이슈가 조금만 있어도 한번 올라설 수 있으니까 우선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홀딩이라고 의견 주셨고요. 18,000원이 넘어가면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되고 그 이하면 올랐을 때 비중을 조금 정리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종목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요. 부족하신 분들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오늘의 히든카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들 상승률이 너무 좋다고 들었는데 네, 자랑도 그렇죠.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네. 제가 이제 그 공부방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한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린 것만 지금 언급을 드리는데도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노브랜드라는 주식이 있었고요.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DS 단석이 상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DS 단석의 상승 배경을 보면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또 회사가 뭐 주가 부양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대규모 수주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제2의 DS 단석 같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DS 단석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주가 부양의 의지가 없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도 해서 소각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무상증자를 발표했죠. 그래서 무상증자 때문에 또 주가 움직임이 좀 나왔고 오늘은 뭐 시장이 약세를 타면서 이제 단기 상승이 좀 크다 보니까 하락이 좀 강했습니다만은 향후의 진행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종목도 오늘 소개를 드려서 수익이 잘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송에서 또 그 AI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종목으로 루닛을 꼽아드렸거든요. 이 루닛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 중간에 단기 대응을 해서 한번 수익을 얻었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중장기 하락 이후에 추세가 상승 전환을 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향후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AI를 이용한 의료 진단, 의료 관련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매수가 몰리면서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 이미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뭐 노브랜드, 루닛 이렇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방송도 이런 두 자릿수의 상승률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족보 종목 주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족보 종목은요, 전력 관련주입니다. 이 전력 관련주가 사실 지금 최근에 매수가 많이 몰려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모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그 대표적인 전력 관련주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그 계엄 정국이 나오기 전에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그 전력 관련주 중에서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도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미국 내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 전력망 공급을 위한 계획을 다 세운 상태예요. 그리고 이 전력망을 세우려면은 변압기라든지 송전 설비 같은 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독일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은 납품이 늦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때 맞춰서 납품을 잘하기로 좀 유명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 전력 관련주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실적도 더 증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전력 관련주도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도 그렇게 오래 안 됐고 그리고 실적도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특수한 초고압 변압기하고 그다음에 리액터라는 장비입니다. 그것들을 생산하고 사실 주문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천억 원어치 주문을 들어왔는데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1,000억 원어치밖에 못 산다. 이러면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설비를 2배나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적 증가가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어필이 돼서 빠르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세도 상당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장을 그렇게까지 부침을 많이 안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1조 원대가 넘고 그다음에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은요. 산업용 변압기 전용 업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자세히 보면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현재 실적도 앞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요. 트럼프 2기의 수혜주라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수혜주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변압기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이 업체 충분히 우리 상승률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차트 보면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라서 우리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추세 이탈 주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두 자릿수의 상승률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궁금하신 분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 두 자릿수의 상승률 나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 전문가님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